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왜 두세 배 오른 집을 안 팔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역대급으로 강화됩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작년 대비 세율이 80에서 100% 인상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 종합부동산세의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까지도 크게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미 강남의 고가 아파트는 시세 대비 거의 70%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매년 시세가 오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작년 12월 18일 날 인구 밀집 지역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어요. 그래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 그럼 6월 1일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급매물이 늘었을까요? 이번에는요, 종합부동산세 이슈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확대 이슈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야, 양도소득세까지도 6월 1일부터 중과 확대되니까 당연히 늘어나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자, 근데 막상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4월 중순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5월 말 잔금 조건으로 해서 나오는 매물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 지역으로 일부 매물은 좀 있는데, 생각보다 주택가격 하락 효과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뭐 종합부동산세야 대부분 세부담 증가해봤자 뭐 500에서 1000 정도 증가니까 몇 천 낮출 리는 없었다 치더라도, 양도세 중과 확대 부분은 적용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전히 많은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팔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혹시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에 묶여서 그런 것이 아닐까? 자, 하지만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매물을 검색해 보시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잠실 렐스 5678세대 중에서 178건 등록되어 있습니다. 3.1% 수준이고요. 강동 롯데캐스퍼스트는 102건입니다. 전체 세대수의 3.1% 수준밖에 안 돼요. 레미안 크래시티 2397세대 중에서 95건 등록됐죠. 3.9%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세대수의 한 3에서 4% 수준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임대사업자 매물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주로 어디에 많냐면요, 23평 이하 복도형 아파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이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렌트홈에다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23평 이하의 복도형 아파트를 오피스텔처럼 세주는 사람들이 임대사업자에 등록을 많이 했고요. 일부 재건축에도 좀 많이 등록된 경우는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임대사업자 매물 때문에 다주택자 매물이 안 나온다고 이제 일반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의 아파트 보유자 50%가 넘게 투자자거든요. 그런데 이 50% 넘는 투자자 중에서 일부 임대사업자 매물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미 산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보유세도 계속 오를 텐데 왜 안 팔까? 나 같으면 팔 것 같거든요. 내가 매수한 가격이 2배 됐으면 벌만큼 벌었잖아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현재 매도하지 않는 이유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가 주택을 매도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 투자자예요. 생각보다 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투자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장기 보유로 인한 자산 가치 상승이요, 보유세의 수십 배를 뛰어넘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 투자자의 매물은 언제 나오냐? 웬만해선 시장에 안 나오고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제로가 되면서 여기와 더불어 보유세가 크게 올라가야 일부 매물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나요? 여전히 남아있죠. 보유세가 크게 부담이 되나요? 그렇게 부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다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낮은 현금 가치입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 매도한 현금을 활용할 가치가 적다는 거예요. 이 돈 받아서 어디다 넣겠냐? 결국에는 낮은 예금금리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금리 상황에서는요, 사람들이 매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주택가격이 더 올라갈 기대감도 있지만 내가 이것을 현금으로 처분했을 때 이 현금을 활용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무조건 금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해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금리가 올라서 예금 금리가 올라야 다주택자들이 이것을 처분하고 어디가 넣어놓을 때 안전하게 넣어놓고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생겨야 사람들이 매물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물이 증가해야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지면서 장기 투자자 매물도 같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분은요, 바로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현재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바뀔 거다, 완화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바뀔까요? 현재 투자자 유입 억제를 위한 부동산 규제의 세 가지 틀은요, 바로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중과 취득세 중과 부분입니다. 특히 다주택자가 처분에 관련된 이 양도소득세 중과 부분은요, 정권이 바뀌면 이 양도세 중과를 풀어줄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실제 내가 보유한 주택 2배, 3배 올랐어도요, 지금 이 양도 차익에 대한 중과세율 상당히 강력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을 세법 때문에 매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자, 그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이 양도세 중과 제도를 풀어줘서 내가 온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열릴 것이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제 국민의힘에서는요, 양도세 중과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중과 때문에 못 파는 사람들이 이 양도세 중과 폐지로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 많은 투자 수요 유입으로 폭등한다 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쇼킹 부동산에서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물리적 공급 증가로 투자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의 기본은 투자 수요 억제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틀은 맞았는데 미세하게 균열이 있다 보니까 그 균열로 투자 수요 유입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자, 진짜 정권이 바뀌면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할 수 있나요? 이거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소득세법 개정안이 들어가야 돼요. 자, 제21대 국회 임기가 2023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기까지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고요.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정족수 60% 이상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한마디로 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진행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려면요, 두 가지 경우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값이 정말로 심각하게 폭락하여서 여야 합의로 양도세 중과 관련 세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80석 이상을 받으면 이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법률을 바꾸지 않고 양도세 중과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득세법 잘 보시면은요, 양도세 중과 제도가 적용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양도세 중과는요, 조정 대상 지역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강력한 세제 규제는요, 바로 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은요, 국토부 행정규칙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원하는 지역은요, 양도세 중과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양도세 중과 제도만 빼지냐, 취득세, 종부세 중과 모두 다 동시에 무력화가 가능합니다. 진짜 정권이 바뀌면 규제가 풀리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처럼 여당 의석수가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세법 개정을 통해서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한해서 양도세나 종부세, 취득세 중과제도 지정했던 것을 세법을 개정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 국회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이런 세법 규제가 강화되도록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또한 규제 완화로 인한 투기 수요 유입과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일주일 이내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스탠스를 바꿨죠. 왜? 최근에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이런 기대감으로 호가 급등세가 나타나니까, 야, 이거 어설프게 규제 풀었다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요, 상당 부분 하락하지 않는 이상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규제 부분은 쉽게 바뀌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많은 다주택자가 기대하는 세제 규제 완화 부분은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요, 상당 부분 하락이 진행되어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제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많지 않은 이유, 투자자들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투자자 중에서 좀 잘못된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크게 증가하기 위해서는 금리적인 부분이 왜 중요한지도 같이 더불어서 설명드리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